아프지 말고 손 받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술밥을 떠담는 손길에 정성이 한가득인데요. 전통주 만들기가 이렇듯 조심스러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김병기 씨. 그 술은 우리가 빚는다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빚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듯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생물들을 얼마만큼 내가 잘 키워서 얼마만큼 그걸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술 맛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술은 미생물을 키우는 작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한 잔의 술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작업. 하지만 그 기다림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람. 술 빚는 남자 김병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병기 씨를 찾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예, 아이고 오셨어요. 지금 이 구멍떡 만들 때는 네.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네.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하나 똥 뚫어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더 많이 쓰고. 네. 오늘은 연꽃 향이 난다는 하양주에 도전한 제자의 요청 때문인데요. 미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멍떡이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술을 빚을 때는 이 구멍떡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제가 주로 고두밥을 이용해서 많이 빚었어요. 오늘은 마침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맛있는 술을 빚을 수가 있네요. 경력 18년의 김병기 씨는 전통주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이름인데요. 굽기 전에 예. 이렇게 싹 풀어주시면 돼요. 전통주 장인으로 불리기까지는 해야지요. 무엇보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인정하는 탄탄한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건 턱없이 부족한 자료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 레시피들이 밑술은 구멍떡으로 3일간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덧술은 뭐 쌀 8kg에 아랫목에서 뭐 7일간 발효시켜서 뭐 15일 후에 체주해서 떠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이렇게 간결한 그 레시피밖에 없어요. 보세요. 네. 48시간이 돼도 예. 이게 일정하게 온도를 멈췄을 때 네. 요 타임에 항아리를 네. 냉각을 시키세요. 예. 급냉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네. 다시 20도 이하로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낸 김병기 씨의 전통주 제조법은 모두를 위한 선물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요건 옛날 어머님들은 두루뭉실하게 누룩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온도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에 그걸 보고 다시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르쳐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술빚기. 때문에 술을 빚으며 알게 된 깨달음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1000번 이상 넘게 한 가지 술을 최하 10번은 빚어보고 그래야 한 200가지 정도의 술을 이렇게 하나씩 빚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술의 깊이를 좀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술들이 전통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만들어지는가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마시는 그 한 잔 속에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씨앗에서부터 키우는 농부의 그 손길 그리고 수확해서 이걸 빻아서 또 이렇게 1년 사이사철 모든 재료들을 구해서 거기에 세상의 우주의 깊이를 이 한 잔의 술로 웅축시켜 놓은 거예요. 오후 무렵
김병기 씨 일행이 찾은 곳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인데요. 오늘의 목적은 삼입니다. 저 새끼. 3년 전에 파종한 산양삼이 꽤 자랐습니다. 이게 3년생짜리예요. 장성으로의 귀촌이 좋은 수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잘 자란 귀촌 것도 후 있고. 가장 먼저 한 씨를 일은 이렇게 삼을 쭉 심는 파주는 것이었는데요. 거라. 잘 이렇게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 벌써 귀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집 짓기 전에 삼을 먼저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 심은 이유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물론 사업 소득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제 그건 둘째치고 심어서 제 주위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아서 먹고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전통주에 제일 좋은 술에 또 제일 좋은 약초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삼을 심게 됐는데 파종 후 3년 정도 자란 산양삼은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심어주는데요. 여기 계셨네. 산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 내두가 밑에 쪽으로 가게. 그리고 이렇게 심어서 이 뿌리가 겹치면 안 돼요. 다음에 흙을 이렇게 옮겨 심어 4년을 더 키워야 산삼주의 재료가 됩니다. 이거 하나씩 심으려면 8만 개를 심으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이걸 봄에 아줌마 10명을 데려다가 한 달간을 심었어요. 한 달간. 심어 놓으면 이제 자연이 키우고 하늘이 키우니까 씨를 뿌리는 것부터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김병기 씨가 드리는 수고로움이 만만치 않은데요. 피부도 묻혀버렸는가. 삼 한 뿌리를 거두는데도 조심 또 조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손수 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좋은 술은 정성을 들여 마련한 좋은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빚기에 저희들이 육재라 그러거든요. 6가지의 좋은 재료. 그 쌀, 누룩, 물, 또 환경, 또 이렇게 정성도 있겠지만 그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침출주를 담글 때는 굉장히 최상의 제품을 가지고 최상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물론 써야 좋은 술이 나오겠죠. 전통주장인 김병기 씨의 아침은 늘 비슷한데요. 술밥용 쌀을 미리 씻어서 불리는 것도 반복되는 아침 일입니다. 백세라는 것은 100번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 그러죠. 100번을 깨끗이. 찹쌀은 성분이 쓴 성분이 있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충분하게 불려도 술 빚는 데는 오히려 술맛이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찹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불린다 생각하시고 침질을 좀 오랫동안 하신 것도 좋아요. 쌀을 씻고 나면 전날 씻어서 불려놓은 쌀로 술밥을 짓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을 땐 가족들 밥보다 술밥이 먼저라는 원망을 듣기도 했다는데요. 그 또한 전통주를 향한 열정 때문이었겠죠. 잘 쪄졌는가요? 네, 아주 잘 쪄졌어요. 꼬들꼬들하니 아주 딱 술밥이라고 그러죠. 숯밥 아주 잘 쪄졌고요. 혹시나 이렇게 안 쪄진 부분이 있으면 하얀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나중에 발효되면서 이게 좀 신맛이 강하게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떼버리는, 걷어낸 게 좋아요. 예. 네. 예전에 엄마들이 이렇게 술밥 찔 때 이렇게 쥐어가지고 옷들 먹여주고 그랬는데요. 장인의 정성은 때론 사라진 것들을 되살리기도 하는데요. 장성의 전통주인 팔목주를 복원해 미술로 사용하며 맛과 향을 더했습니다.
이제 우리 술은 크게 그 향취가 누룩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누룩향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효모균이 있지만 이 공중에 떠다니는 잡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룩 속에 그 잡균하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균들의 배합된 오묘한 조화의 맛과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을 발효 과정에서 가장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은 온도인데요. 이 온도가 11도 여기가. 그리고 지금 항아리수 온도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12.7도. 근데 이게 20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발효가 시작이 돼 버려. 이게 이 밑술이 이 쌀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치댄 게 아니라 꾹꾹 눌러주셔야 돼. 눌러주셔야 돼. 제대로 된 제조법을 알기 위해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명인들의 비법을 배웠다는 김병기 씨. 하지만 전통주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오묘한 세계였습니다. 술을 빚을 때마다 이렇게 빚으면서 제일 결과물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에 많이 빠지고요. 흥이 하나 또 안 나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쉽게 빨리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또 이렇게 술이 제때 나오지 않게 또 내가 많이 소홀히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전통주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8년. 끝없는 연구와 고민이 거듭됐는데요. 다행히 좀 더 쉽게 전통주를 배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뭐 몇 도시에서 며칠간 그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빚을 때 이 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것이라 그 균이 몇 도에서 어느 정도에서 얼마만큼 번식을 하고 얼마만큼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또 얼마만큼 숙성을 시켜야 정말 향이 나는가 그 술 빚기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 온도도 따로 줘보고 또 온도도 또 숙성 기간도 늘려보고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고 안에 균수를 또 한번 얼마인가 몇 마리나 증식을 했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제일 맛과 향과 그 탁월한 그 개미 그 맛이 나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이제 해놨죠. 옐로우 장성을 한낮의 술자리가 익숙한 이들은 장성 전통주 연구 회원들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정보가 아쉬웠던 차에 김병기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마셔보고 음미하고 그다음에 평을 한번 해보시게요. 모두들 전통주 개발에 한창인데요. 추출물을 넣어가지고 만든 술인데요. 밑술을 번복으로 했어요. 막 황치를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간 각 집안마다의 방식으로 빚어졌던 전통주가 맛과 향을 더했는데요. 정확한 이론을 갖추면서 얻게 된 기분 좋은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그 집에서 그냥 막 그냥 위에서 내려온 방법대로 그 술을 빚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희들이 빚는 건 다른 걸 전혀 가미하지 않은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술을 빚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제가 빚었던 기법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법이 제가 몰랐던 점은 이 발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전통주를 담으려면 그 밑술에 대한 발효가 정말 중요한데 그 밑술의 발효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술이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술이 좀 덜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병기 씨가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서양식 동죽류기를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죽류주를 만들 생각입니다. 발효를 마친 청주를 따로 거른 다음 죽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더디고 느리지만 그 멋에 취하게 되는 전통주 빚기입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하기는 한데 감칠맛과 이 단맛이 근데 이 단맛은 지금 뭐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쌀에서 나는 단맛이라 굉장히 그 단맛이 깊고 풍부해요. 맛 자체가. 거부가 없어요. 이게 뭐 설탕이나 꿀이나 그 맛하고 전혀 다른 단맛. 도수는 지금 한 35도. 정도 나누고 비법도 나누는 시음입니다. 지금 막걸리 온 그 당도가 22브릭스. 그럼 굉장히 지금 엄청 달죠? 전통주 분야 최고 장인으로 불리기까지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고집. 그 고집이 결실을 거두니 전통주에 대한 사명감이 확고해졌습니다. 전통주를 18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최상의 맛과 향을 찾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매력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 연구할 과제들이 많고 아직도 전통주의 길은 아직도 험하고 멀다. 그래서 누군가는 뭔가를 새로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는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주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시는 한 잔 술에도 정성과 지혜를 담아 그 깊이를 달리했던 조상들의 술빚기. 그 정직한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전통주 장인 김병기입니다.